당신은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까? 당신은 반려동물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반려동물을 정말로 좋아하십니까? 지금까지 반려동물을 한 번이라도 키워보았다면 단순히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동물 자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배우고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단순히 동물이 아닌 특별한 대상으로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인간과 같은 차원에서 정이 느껴지고 때로는 애처로움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기쁨과 행복감도 느끼고 그들을 통해 위로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저 아이는 전생에 나와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나와 함께 살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반려동물을 한 번도 키워본 적도 없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물 자체를 하나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일지에 대해서 느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나는 왜 그들을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동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닙니다. 모든 살아있는 동물, 그리고 식물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존귀합니다. 우리는 강아지를 키우든 고양이를 키우든 또 다른 반려동물을 키우든 심지어는 식물을 키워보더라도 생명의 신비와 함께 존엄성과 귀함을 느끼며 그들에 대한 애정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는 에너지가 있듯이 그들도 의식을 갖고 있고 그들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비록 그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결코 나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생명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것이 좀 더 크게 와닿을 것입니다. 고대 시대 때부터 각 문화권의 인간 조상들은 누구나 생명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면서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와 관계없이 생명은 소중한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비록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동물을 사냥하고 잡아먹기도 했을지라도 규율에 따라 의식을 행하고 생명에 대한 예를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잠재의식을 동물과 연결해 볼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그 동물과 잠재의식 차원에서 영적으로 접속해 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물의 마음과 소통하고 그 동물로부터 메시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동물과 접속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깊은 체험을 할 수 있고 더 깊은 잠재의식,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본능으로 살아가는 동물은 인간의 원래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신비한 영성이 깃들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의 조상들이 특정한 동물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문화나 의식, 믿음을 토테미즘이라고 하지요. 토템은 옛부터 신성시되고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동물이나 자연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토테미즘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도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도 전생에서는 인간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사실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비현실적인 내용으로라도 꿈을 꾸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상상하게 하고 또 마음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동물과도 전생에 인연이 있었음을 가정할 수 있고 그래서 최면을 통하여 전생 체험을 함으로써 공통의 인연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살아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자연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모아 자신의 삶에 힘을 실어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연결될 수만 있다면 당신과 합류하고 그 정신을 당신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최면을 통해 그림자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물의 에너지와 접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끔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눈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동자를 보십시오. 그 눈동자 속에서 그 동물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따라서 그 눈 속으로 들어간다면 마음과 만나고 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의 눈을 통해서 그 동물의 마음을 만나고 그 마음을 읽고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동물이 실제로는 말을 못하더라도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 무언가 원하는 마음, 무언가 불편한, 무언가 필요로 하는 요구나 요청 또는 바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을 또는 전달하고자 함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이 순수하게 그 동물에게 향하고 그 동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 동물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 마음과 만나고 그 동물의 영혼과도 접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 보세요. 이제 방이나 실내에 있는 특별한 특정의 무언가를 보고 집중해 보세요.
커튼도 좋고 책상도 좋고 책장의 책도 좋습니다. 아니면 가구도 좋고 학용품도 좋습니다. 바닥이나 벽의 벽지도 좋습니다. 천장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어느 한 점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해 보세요.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영상의 특정한 부분, 특정한 지점을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해봅니다. 심호흡입니다. 길게 숨을 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는 심호흡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호흡 자체를 인식합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반복하면서 그 호흡을 인식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호흡에 대해서는 잊어버립니다. 앞에서 바라보거나 집중했던 대상의 모양, 모습, 색상, 무늬와 그 무늬의 패턴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조금씩 눈이 피곤하고 피로해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피곤하다, 피로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색상과 패턴이 바뀌고 병합되기 시작합니다. 서로 합쳐지고 뒤섞이면서 모양이,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동안 눈이 점점 무거워지고 눈꺼풀도 무거워집니다. 호흡은 당신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몸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고 가볍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신 귀에 들리는 주변의 이런저런 소리는 당신을 점점 더 편안하게 합니다. 마치 자장가처럼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눈꺼풀은 점차로 더 무거워지면서 조금씩 눈이 감깁니다. 눈이 무겁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도저히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호흡은 당신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그리고 당신이 이곳에서 표류할 때 주변의 소리는 당신에게 위안을 줍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그냥 놓아도 됩니다. 생각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그 사랑스럽고 깊은 휴식을 즐기는 것입니다. 동물은 어쩌면 은유이자 비유입니다. 메타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깊이 휴식을 취함에 따라 당신의 마음은 더 편안해집니다. 이제 당신의 동물, 반려동물,
동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 동물이 바로 당신 앞에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 동물의 얼굴을 봅니다. 표정을 봅니다. 눈을 봅니다. 눈동자를 봅니다.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동물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 그리고 감정은 어떠합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동물의 눈을 바라보고 그 눈 속으로 들어간다면 동물의 마음과 만나고 동물의 마음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동물의 눈을 계속 바라보면서 당신 마음으로 전달되는 마음 또는 감정이 있는지, 느낌이 있는지, 기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감지해 보세요. 어떤 마음, 어떤 감정, 어떤 기분이 전달됩니까? 어떤 기분이 느껴집니까? 그 감정, 그 기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제 당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 동물에 대한 당신의 마음 말입니다. 당신의 애정, 사랑, 염려, 그리고 두려움이나 불안, 외로움 등등의 마음, 감정을 전달해 보세요. 이쯤 되면은 과거에 또는 최근에 반려동물을 저 세상으로 보낸 그런 가슴 아픈 경험이 있다면 그 동물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 동물이 지금 바로 당신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같은 요령으로 따라해 봅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이 전달되고 당신의 마음 또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그런 등등 당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전달하고 느낌, 감정 또한 전달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도 있겠지요. 모두 아낌없이 전달해 봅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를 꼭 안아주세요. 따스한 온기를 느끼면서 꼭 안아주세요. 부드럽고도 편안하게 안아주세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당신은 그와 어떤 전생의 인연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의 전생 인연을 찾아서 저 멀리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함께 여행길을 떠날 것입니다. 자, 이제 준비하세요.
이제 당신은 동물과 함께 어느 강가에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동물과 함께 말입니다. 아니면 혼자서도 좋습니다. 주변은 조용합니다. 당신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는 다리가 반대편으로 가는 길이, 그리고 짙은 안개가 강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치솟고 당신은 다리의 반대편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다리를 건너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다리를 건널 때 안개가 당신을 둘러싸고 당신은 모든 공간과 시간 감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안개입니다. 그 안개 속에서 표류하고 낯선 곳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막연합니다.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모든 것이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있는 동안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리고 안개가 걷힙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씩 감을 잡게 됩니다. 주변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 주위에 희미하게 벽이 있습니다. 벽의 안쪽에는 어떤 모양과 색상이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깜빡거리고 표면에 그림자와 빛을 던지고 모양이 변경되고 병합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은 동물과의 인연이 있는 어느 전생으로 갔습니다. 이제 당신의 존재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동물의 존재도 느껴보세요. 당신의 전생, 동물의 전생입니다. 당신의 전생이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동물의 전생 또한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전생에서는 둘 다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둘 다 동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느껴지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당신과 동물과 당신은 어떤 인연이었을까요? 찾아가 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동물, 그 동물을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해당하는 전생의 원인이 되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되는 경험,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찾아가 보세요. 혹시 그곳에서 둘 간의 인연이 있었습니까? 둘 간의 특별한 인연이 그곳에서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느껴집니까? 발견되었나요? 만약 그랬다면 둘 사이는 어떤 사이였을까요? 좋은 사이였을 가능성이 크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다른 전생에서는 좋은 관계였을지라도 지금 그곳의 전생에서는 좋지 않은 사이의 인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둘 간의 인연,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당신은 평소에 동물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마음의 근원을 찾아가 볼까요? 동물을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마음의 근원, 전생의 근원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평소에 동물을 싫어한다면 그 싫어하는 원인에 해당하는 전생 또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에 해당하는 경험이나 체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동물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 감정의 원인에 해당하는 경험이나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로 가보세요. 왜 두려워할까요? 왜 무서워하고 공포감을 느낄까요? 그래서 현실에서 그런 감정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유를 알고 원인을 안다면 그런 감정을 극복하는 데 도움될 것입니다. 그 원인을 알므로써 그런 감정이 저절로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원인으로 가보세요. 이제부터 혼자만의 시간을 잠시 가져보세요. 저는 침묵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생의 인연, 당신이 가진 동물에 대한 특별한 감정의 이유를 어느 정도 알게 되거나 찾았나요? 조금이라도 찾아내고 궁금증이 풀렸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원인이나 이유를 알아냈기를 바랍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알아야 할 무엇이 있다면, 더 알고 싶은 무엇이 있다면 다시 조금 더 시간을 허락할 것이므로 조용히 좀 더 찾아보고 알아보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제 당신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깨달았든 당신에게 도움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알고 깨닫고 느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현실로 돌아갈 것입니다. 비록 기대만큼 바라는 만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음 기회에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하다 보면은 조금씩이라도 더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갈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에서 5을 세겠습니다. 마지막 5에서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갑니다. 하나, 천천히 현실로 돌아가는 그 느낌을 느끼세요. 둘, 조금씩 의식이 돌아옵니다. 셋, 몸을 약간 움직여 보면서 몸의 감각도 느껴봅니다. 넷, 이제 눈을 뜨겠습니다. 5, 눈 뜨세요. 자, 이제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체험 내용을 잘 새기고 그리고 도움되는 체험으로 삼기 바랍니다. 몸을 좀 많이 움직이고 현실 감각을 느끼면서 완전히 깨어나기 바랍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